안녕하세요, 매오밍입니다. 오늘은 토익 프로를 만들어 배우는 초간단 파이썬 3강입니다. 제 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강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변수에 대해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변수를 마무리하고 모듈과 함수를 조금 맛보게 한 다음에 오늘의 과제를 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묶음을 표현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각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 하나를 표현하는 법, 문자열 하나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러한 문자열, 정수, 실수 이런 애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묶음 자체를 자료형으로 갖는 애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리스트형, 사전형, 집합형 이 세 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맨 처음은 리스트형입니다. 보통 배열이라고도 불리는 자료형으로 인덱스와 값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덱스는 앞에 문자열 했을 때의 그 인덱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데요. 변수명을 앞에 적어주시고요. equal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시고 각각의 값은 콤마로 구분을 해주는 자료형입니다. 자, 그래서 빈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명을 적어주시고 소문자로 리스트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간단히 비어있는 대괄호 열고 닫고를 표현해 주셔서 빈 리스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생성을 했다면 이제 그 리스트 안에 값을 추가해 줘야겠죠. 리스트 명에다 대고 점 다음에 append 라고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값을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서 파이썬 3로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주피터의 사용법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강의부터는 생략하고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다운으로 저는 자, 맨 처음엔 리스트형인데요. 리스트 생성하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변수명을 적어 주시고요. equal list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변수명 equal 대괄호를 열고 닫아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myList랑 myList2를 동시에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비어있는 리스트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값을 추가해 줘 볼게요. 우리가 만든 리스트 변수에다 대고 점 append 그리고 이 안에
문자열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한번 출력이 아니라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 다시 mylist.append 이번에는 1000이라는 정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mylist.append 이번에는 mylist2. 자, 이 5번째 라인 보시면 mylist라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데 뭘 추가하냐면 mylist2를 추가하고 있어요. mylist2 변수는 위에서 보시면 리스트형이죠. 이렇게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mylist를 자체를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 보시면 맨 처음 추가했던 문자열입니다란 문자열과 정수 1000 그리고 mylist2라고 적어줬던 리스트가 하나의 대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1000이라는 값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지금 리스트 자체가 인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입니다라는 이 문자열은 몇 번째에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아니라 0번째에 있는 거죠.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한다고 저번에 문자열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1000이란 정수를 갖고 오고 싶으면 mylist에 0이 아니라 1을 갖고 와야 mylist의 0번째 인덱스에는 문자열입니다 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1번째 인덱스엔 1000, 이 두 번째 인덱스에는 이렇게 빈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ylist의 1번째 원소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000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mylist 안에 A, B, C, D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들어있을 때 각각의 인덱스는 0, 1, 2, 3을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ylist의 0번째 인덱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것은 A라는 값을 말하게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문자열 슬라이싱과 똑같습니다. 리스트 슬라이싱 역시 mylist가 ABCD라는 4개의 원소를 갖고 있을 때 BC를 갖고 오고 싶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 시간에 문자열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BC를 갖고 오고 싶다면 A가 0번째, B가 1번째, C가 2번째, D가 3번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mylist에 1, 3을 쓰게 되면 1을 포함하고 3-1까지의 인덱스를 갖고 오기 때문에 B 그리고 C 두 개를 갖고 오게 되겠죠. 자, 혹시나 잊어버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문자열을 간단히 짚고 갈게요. 바로 전 강의에서 배운 건데 벌써 다 잊어버리시지 않았겠죠? 자, 문자열 슬라이싱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앞에 문자열 또는 문자열 변수를 적어주고 대괄호를 적은 다음에 숫자 2개가 들어가고 중간에 콜론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A부터 B까지가 아니라 B-1번 인덱스까지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A를 생각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부터 갖고 오고요. B를 쓰지 않으면 제일 끝까지 갖고 오는 게 문자열 슬라이싱이었습니다. 너무 유용하고 많이 쓰는데 이것과 똑같이 리스트 슬라이싱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 사전형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mylist 안은 문자열입니다 란 문자열과 숫자 1000 정수와 그리고
리스트형, 빈 리스트가 0, 1, 2번 자리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 리스트 값에 원소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my list에 2번 인덱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번 인덱스는 문자열입니다가 0번 인덱스, 정수 1000이 1번 인덱스, 이 빈 리스트가 2번 인덱스가 되겠죠. 인덱스에 값을 추가할 때는 인덱스에다 대고, 리스트에다가 대고 점 다음에 append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메모밍이라는 문자열을 추가해줘 보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다시 myList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myList 안에는 문자열입니다, 정수 1000, 그리고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리스트에 리스트 안에 이 리스트는 메모밍이라는 문자열을 하나 갖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myList 2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myList 안에 myList2를 넣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8번째 라인에서 myList의 2번째 인덱스는 이 myList2 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메모밍을 더해 주어서 추가해 주어서 myList2 변수에도 지금 메모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메모밍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myList의 2번째 원소에서 그러면 이 리스트형이 되겠죠. 이만큼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가 메모밍이죠. 그래서 여기에 0 이렇게 써주면 이 메모밍이라는 문자열 그 자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myList에 2번 인덱스까지를 쓰면 myList에 이만큼이 0번 인덱스, 이만큼이 1번 인덱스, 이만큼이 2번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myList의 2번 인덱스는 메모밍이라는 문자열을 갖는 하나의 이 리스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메모밍이라는 문자열 자체죠. 그래서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인 메모밍이라는 문자열을 갖고 와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다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000과 이 리스트 하나를 슬라이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갖고 와 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1번째 인덱스부터 3-1까지니까 2번째 인덱스인 메모밍 여기까지를 갖고 와 주세요 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처음 하시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강의를 10초 뒤로 가기로 돌리시면서 지금 제가 타이핑하는 것을 같이 타이핑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메모밍을 다른 글자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 메모밍이 있는 곳까지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myList에 2번째 원소에 첫 번째가
메모밍이라는 문자열 자체가 되겠죠. 이 자리에 저는 1, 2, 3, 4라는 정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리스트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아까 메모밍이 있던 자리에 1, 2, 3, 4라는 정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값을 넣고 바꾸고 접근하는 게 익숙해지셔야 해요. 물론 앞으로 저와 계속 강의를 진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겠지만 지금 여기 한 이 정도 예제 정도는 몇 번을 반복해 보시고 꼭 숙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전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한영사전에서 사과를 찾는다 그러면 키가 사과라는 한글이 될 거고 값이 apple이라는 apple가 되겠죠. 그래서 딕셔너리형은 키와 value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형이에요. 걔는 이렇게 씁니다. 변수명은 똑같고요. 보시면 중괄호로 열고 닫아 주시고 얘는 키와 value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콤마로 구분해 주시는데 그 각각의 콤마는 키와 value가 이렇게 콜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딕트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와 똑같습니다. 변수명 equal dict 그리고 소괄호로 함수로 사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생성을 했으니까 이 딕셔너리에 값을 넣어 봐야겠죠. 딕셔너리 값을 넣을 때는 앞에 우리가 위에서 적어줬던 이 변수명 딕셔너리의 변수명에 대괄호로 키를 넣어주시고 equal value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딕셔너리의 값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그러면 myDict라는 변수명에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값을 추가할 때는 이 딕셔너리의 변수명에 대괄호로 그리고 여기에는 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name이라는 키에 value는 메모밍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값을 하나 더 넣을게요. hobby라는 거에 저는 기타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myDict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로 묶여 있고요. 앞에 게 키가 되고 뒤에 게 value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hobby라는 키에 기타라는 value가 할당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값은 추가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값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타이핑 해 줬잖아요. 여기에서 myDict의 name에는 뭐가 들어있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메모밍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myDict에
여기다가 키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전형이기 때문에 키로 밸류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타라는 값을 갖고 오고 싶다면 myDict에 화비를 출력하면 기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 변수명이 myDict가 아니라 person1이었다면 이 person1의 name은 메모밍, person1의 화비는 기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person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자료형입니다. 자, 그래서 딕트형이 뭔진 알겠는데 내가 그 딕트 안에 무슨 값이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딕트를 출력해보고 이 딕트 안에는 name에는 메모밍, 화비에는 기타가 적혀 있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myDict의 name이라는 키로 메모밍에 접근을 하고 화비라는 키로 기타에 접근을 했는데 내가 이 딕트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럴 때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딕트명 다음에 keys와 values라는 함수를 출력해 주시면 모든 키와 밸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myDict에 모든 키들을 가져와줘 라고 하면 이렇게 name과 화비를 리턴해 주고요, 반환해 주고요, myDict에 있는 모든 밸류들을 가져와줘 그러면 메모밍과 기타가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뭘 더 많이 쓸까요? 네, 당연히 myDict.keys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딕트형을 쓸 때는 이 밸류들보다 키가 더 중요해요. 키 자체를 접근을 해서 메모밍이란 값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myDict 대신에 person1이라고 변수명을 칭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줘, 그 사람의 취미를 줘봐 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는 키가 해당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찾으려는 키 다음에 in 딕트명을 써주시면 부울형으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myDict.keys를 출력하지 않고 그냥 age라는 문자열이 키로 myDict.keys 안에 있는지 출력해줘. 지금 보시면 myDict의 m이 대문자죠.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false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딕트 안에는 지금은 age라는 키와 밸류로 된 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name이라는 게 myDict.keys 안에 있는지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true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딕셔너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딕셔너리는 이 키값으로 밸류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키값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네임에 여러 개의 밸류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밸류들은 여러 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myDict에 제가 a라는 키는 애플이라고 넣고요.
myDict에 b라는 키에다가 똑같이 애플이라고 넣어도 myDict를 출력해 보시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키로 밸류에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키만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정도로 딕트형을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은 집합형 set입니다. set은 쉽게 말해서 순서가 없고요, 변경이 안 되고요, 하나의 set 안에서는 중복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없고 변경이 안 되고 중복이 안 됩니다. set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변수명 이퀄 중괄호를 하고 각각의 밸류들을 콤마로 구분한 모습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중괄호를 사용하는 녀석이 있었죠. 네, 맞아요. 딕셔너리형도 중괄호를 사용했었는데요. 딕셔너리형과 셋의 차이점은 딕셔너리형은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셋은 그냥 밸류만 나열되어 있는 자료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빈 셋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빈 셋은 앞에와 비슷하게 리스트와 딕트와 비슷하게 셋하고 소괄호를 열고 닫아서 이렇게 함수꼴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생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앞에서 배웠다시피 중괄호를 열고 닫으면 딕셔너리형이 됩니다. 그래서 셋을 빈 셋으로 생성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빈 셋에 값을 한 개 추가할 때는 이 set 변수명에다가 .add 이렇게 밸류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다운으로 set 집합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myset은 set이라고 해서 빈 set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myset에다가 .add로 3을 넣고요. myset에다가 .add로 저는 메모밍이라는 문자열도 넣고 myset.add로 3.14라는 플로트 실수형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myset을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중괄호로 묶이고 그 안에 원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할 게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는 순서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3을 넣어주고 메모밍을 넣어주고 3.14를 넣어줬는데 myset을 출력해 보니까 3.14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3이 나오고 그 다음 메모밍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셋이 3개가 없다고 그랬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죠? 순서가 없고 중복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셋은 하나의 큰 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루 안에 그냥 3, 메모밍 3.14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myset에 3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리고 myset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난 분명히 3을 2번 추가했지만 myset은 3이 하나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set은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중복을 제거할 때예요. 우리 방금 리스트를 배웠죠. myList 안에 예를 들어서 A, B, C, A가 들어있다 하면요. 그리고 myList를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A, B, C, A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복을 다 제거하고 싶다. 난 중복이 제거된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냥 myList 자체를
셋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ABCA에서 중복이 제거된 ABC가 툭 반환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set my list 하면 얘네는 set형이 되는 거예요. set형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my set의 0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죠. 기억하세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my set은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덱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순서가 매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my set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set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집합에 대해서 내가 인덱스로 접근을 하고 싶을 때는 my set을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얘를 한번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3.14, 3 메모밍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3 메모밍 3.14 입력했었죠. 리스트로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맨 처음에 입력했던 순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맨 처음 0번째 인덱스엔 3.14, 1번째 인덱스엔 3, 2번째 인덱스에는 메모밍이란 문자열이 들어있는 리스트형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끊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타이핑을 해보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t에 값 한 개를 추가하는 건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값을 여러 개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set 이름 다음에 updat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밸류를 넣어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et에서 값을 갖고 오고 싶을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형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리스트로 set을 변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사실 tuple 녀석이 자료형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 tuple을 안 넣어놓은 이유는 이 녀석들에 비해서 쓰임새가 조금 떨어지는 자료형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set은 순서가 없고 변경이 불가능하고 중복이 불가능한 녀석인데 tuple은 변경이 불가능한 리스트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uple은 변수명 equal하고 이렇게 소괄호로 묶은 다음에 밸류를 여러 개 넣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변경이 불가한 리스트라고 한 이유는 리스트처럼 인덱스로 접근도 가능해요. 단 변경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간단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튜플형은 소괄호 안에 쓰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한번 mytuple을 출력해 볼게요. 보시면 중복도 되죠. 인덱스로도 튜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1번째 인덱스에는 메모밍이 들어있죠. 이렇게요. 단 뭐가 안 된다 그랬죠? 변경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메모밍 자리에다가
한글로 이번에는 메모밍 이라고 치고 엔터를 쳐보시면 튜플은 접근이 안 된다는 타입 에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한데 변경이 되지 않는 자료형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긴 뭐야, 변수겠지. 아니면 자료형이겠지. 네, 다 맞는데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우리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를 2강에 걸쳐서 배운 건데요. 자료 구조란 컴퓨터 과학에서 효율적인 접근 및 수정을 가능케 하는 자료의 조직, 관리, 저장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 위키백과가 말하고 있어요. 조직, 자료의 조직, 만들고 값을 저장하고 삽입, 삭제하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우린 여러 개의 구조를 배웠어요.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형 다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오늘 배운 리스트형, 딕셔너리형, 셋형, 튜플형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룰 자료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료 구조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파이썬에 있는 자료형은 다 배운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뭘까요? 뭐긴요. 지금까지 배운 거 활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과정이 남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언어의 자료 구조를 아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절반을 배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언어의 자료 구조를 안다면 그 언어의 절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파이썬의 절반을 2강에 걸쳐서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함수와 모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계속 제가 함수를 써라, 함수형으로 쓴다 하는데 함수가 대체 뭘까? 사실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하나의 강의를 빼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게 함수구나 정도만 캐치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함수는 간단히 말해서 소괄호를 열고 닫아서 쓴다 그러면 함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편해요. 함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서 하나로 합쳐놓은 애들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프린트 하는 것도 함수였고요. input 한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닫았죠. 걔도 함수고, 리스트 만들 때 리스트 함수를 열고 닫았죠. 걔도 함수고요. tuple, set, 딕셔너리 다 함수가 되겠죠. 사실 함수는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definition이 붙고요. 그 다음 함수 이름, 그 다음 소괄호, 인자, 그 다음 이 함수를 실제 구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불렀을 때 반환하는 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함수인데요. 얘는 지금 실습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함수는 def, definition 약자를 쓰고 함수 이름을 적은 다음에 어떠한 인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콜론이 들어가고 그 안에 함수의 구현부가 들어가 있고 이 함수를 불렀을 때 구현부를 처리하고 반환해줄 반환값이 return 다음에 적혀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함수를 부르면 return 값이 있을 수도 있구나. 자, 그러면 모듈은 뭘까요? 모듈에 대해서도 역시 뒤에서 하나의 강의를 빼서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게 모듈이구나 감만 잡으시면 돼요. 모듈은 함수를 여러 개 모아놓은 녀석이에요.
함수는 여러 개의 기능들을 모아놓은 녀석이고요. 그러한 함수를 뭉쳐놓은 게 모듈이에요. 그럼 덩어리가 모듈이 함수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듈을 쓸 때 앞에 import 모듈 이름 이렇게 해서 이 모듈을 우리의 코드 안으로 불러 들여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러 들여온 모듈에 대해서 점 하고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하게 돼요. 모듈을 먼저 임포트 해주고 모듈 이름 점 함수로 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꺼내서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랜덤 모듈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랜덤 모듈이 뭐냐? 말 그대로 임의의 수를 생성해주는 모듈이에요. 그냥 내가 랜덤으로 뭘 하고 싶을 때 그 랜덤 모듈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듈 안에는 많은 함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 랜덤 모듈에서 많이 쓰는 함수들 위주로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봐볼게요. 아까 모듈을 쓸 때는 import 모듈 이름 그리고 그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름으로 그 모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함수들 중 하나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import random 하면 랜덤이라는 모듈을 불러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랜덤 점 하고 어떠한 함수를 불러서 이 랜덤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랜덤 모듈 안에 있는 여러 함수들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함수는 랜덤 점 랜덤이에요. 랜덤 점 랜덤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임의의 플로트형을 리턴해 줍니다. 무슨 말이야? 풀어 설명을 드리면 0을 포함하고요. 0.0부터 9.9999999 해서 1 사이에 있는 플로트 실수형을 그 중에 한 개를 그냥 리턴해 줘요. 9.999가 아니라 0.999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랜덤 점 랜덤 소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함수를 불러보면 이렇게 임의의 수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다시 실행해 보세요. 또 다른 수가 나오고 한번 다시 실행해 보시면 또 다른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0부터 1 사이에 임의의 수를 생성해 주게 돼요. 그럼 얘를 갖고 뭘 하냐? 자, 내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랜덤하게 생성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myRan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 랜덤.랜덤이 0부터 0.99999까지의 랜덤한 플로트형을 리턴해 주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열 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부터 9.99999까지를 생성하게 되겠죠. 실제로 프린트 myRand에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러면 2.47730 한 번 더 실행해 보시면 자, 얘까지 같이 실행해 주셔야겠죠? 얘를 이만큼을 잘라다가 여기 밑에다 붙일게요. 얘랑 얘랑 같이 실행해 줘야지만 랜덤.랜덤이 한 번 더 불려서 새로운 수가 나오니까요.
얘를 실행해 보시면 4.8, 0.9, 6.9, 6.2, 5.6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우리는 정수를 랜덤하게 생성하고 싶기 때문에 이만큼이 지금 실수죠. 얘를 정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기다가 이렇게 int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이만큼이 플롯형인데 그냥 앞에 int 속을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내가 변환하고 싶은 수를 넣어주면 얘가 정수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6, 2, 7, 2, 3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얘는 지금 0부터 9까지를 생성하고 있어요. 왜냐? int형은 소수점 밑에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10이 나오지 않습니다. 0부터 9까지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1부터 10까지를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속 실행하면 이렇게 좀 바로 10이 나왔네요. 10까지 나오는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랜덤으로 생성하는 한 줄의 코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랜덤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범위의 수를 자유롭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랜덤하게. 근데 이런 과정이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러한 게 있습니다. random.landInt라는 함수가 랜덤 모듈 안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start, end를 넣어주시면 이 start 이상, end 이하의 정수를 리턴해 줍니다. 너무 쉽죠? my int, landint라고 할게요. int는 random.landint 하고 내가 시작하고 싶은 정수, 내가 끝내고 싶은 정수를 넣어주시면 그리고 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my landint 5, 5, 1, 5, 4, 5, 4, 1, 2, 4 이런 식으로 1부터 5까지의 랜덤한 정수를 만들어주는 게 random.landint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그냥 구현되어 있는 거를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random.sample이라는 게 있어요. random.sample은 두 가지를 인자로 봤는데요. 첫 번째 인자에는 어떠한 집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에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얘는 이 집합 안에서 이 두 번째 인자의 개수만큼 랜덤으로 꺼내줘요. 이 집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 배운 변수형들이 다 집합형이었어요. 집합형은 셋형인데 그러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자료형들이었어요.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셋 다 이런 애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만큼을 꺼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y food 안에 뭐 넣을까요? 버터 와플, 로제 파스타, 화이트 와인 이렇게 넣었어요. 좀 더 넣을까요? 청포도, 딸기 쉐이크에 감자튀김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랜덤 푸드는 아까 뭐라 그랬죠? random.sample 하고
첫 번째 인자로는 어떠한 집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나는 두 가지만 선택할래 하고 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딸기 쉐이크 청포도, 한번 다시 실행해 보시면 청포도와 버터 와플, 다시 실행하면 로제 파스타와 청포도. 청포도 왜 계속 나오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딸기 쉐이크, 화이트 와인,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랜덤하게 두 가지를 꺼내주는 게 랜덤 샘플입니다. 네, 이렇게 랜덤 모듈을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랜덤 모듈은 여러 번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과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과제는 내 재생 목록에 있는 노래를 랜덤하게 재생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아티스트와 노래 제목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딕셔너리형으로 저장해 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총 3개의 아티스트 노래 제목이 들어있는 딕셔너리를 각각을 만드셔서요.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3개가 되겠죠. 그 3개의 딕셔너리를 하나의 리스트에 저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리스트에서 랜덤하게 하나의 곡이 선택된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를 끊어서 위에는 입력을 받는 거예요. 강하솔이 아티스트, 그대에게가 노래 제목, 윤종신이 아티스트, 존니가 노래 제목, 볼빨간 사춘기가 아티스트, 여행이 노래 제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하나 각각을 딕셔너리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 3개의 딕셔너리를 하나의 리스트에 저장해 주세요. 그 다음은 자동으로 이 밑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티스트, 강하솔, 송, 그대에게, 이게 이 3개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혀서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힌트를 드릴 건데 꼭 먼저 그냥 해보시고 안 되셨을 경우에만 이 다음을 계속 재생해 주셔서 힌트를 들어주세요. 자, 맨 처음에 아티스트와 노래 제목을 입력받아서 딕셔너리로 저장해 주세요. 이 부분은 딕셔너리를 생성하고요. 딕셔너리 명에 키와 밸류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아티스트와 노래 제목을 한 번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키로 아티스트라는 문자열을 키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밸류는 인풋으로 받은 걸 넣을 거예요. 그 다음은 송이라는 키에 또 밸류로 인풋으로 입력받은 노래 제목을 넣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총 3개의 딕셔너리를 하나의 리스트에는 이렇게 담으면 되겠죠. 리스트명은 하고 대괄호 안에 딕셔너리 1, 2, 3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리스트에서 랜덤하게 하나의 곡을 선택한다. 아까 있었죠? 랜덤.샘플 뽑을 대상, 뽑을 개수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강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과제 한번 꼭 같이 해보시고 3.5강에서 오늘의 과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